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3일 갑신 세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일본국 살주의 등희구와 오도 우구수 원승이 각기 사절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4일 얼리오 첫번째 기사 지평 안중호 좌정은 안승원 등이 그 본사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근래 조율의 김옥겸 등을 모두 법으로 처단케 하시고 드디어 전제하시기를 새로운 괴이한 업무가 있지 않으면 다시 논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정은 생각하기를 이 무리는 곧 지엽에 불과한 잔당이며 이유 등은 그들의 수모자입니다. 반역의 죄는 마땅히 수종을 가리지 말고 주살하여야 하는데 이제 지엽의 잔당은 이미 복주되었는데도 그 수모자가 아직도 법망에 썩 빠져 있다는 것은 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청컨대 모두 법으로 처단케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종친 부마 정부 대간에서 굳이 청하여 맞이하므로 내가 수기에서 처치한 것이니 다시 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안중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종친 부마 정부 대간이 청한 것은 다만 이 무리만이 아니고 그 수악의 복주를 원한 것인데 이제 그 수악을 법으로 처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 홍형로, 홍원로 등을 다만 관노로 입속해 하고 홍약, 홍해는 그 자신 스스로가 죄를 범하였으니 연좌한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편안히 서울에 있으니 청컨대 아우러 죄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벌은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익히 헤아려 처리한 것이라 고칠 수 없다 하고 안중후 등이 다시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4일 얼리오 두번째 기사 대사원 노숙동 좌사관 대부 신전 등이 합사하여 대궐로 나아가 아뢰기를 신등이 오늘 이유 등을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여 윤호로 입지 못하였습니다. 모욕은 인신의 대악으로 천하 만세에 죽이고 용납하지 않는 바인데 건자에 다만 지엽에 불과한 무리만 죽이고 수학에 이에 들지 않았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하의 우우하시는 정이 비록 곡진하시나 어찌 사언하고 천하의 공의를 폐하십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인신은 난역하려는 마음을 못 가지나 가지게 되면 반드시 죽인다 하였는데 더욱이 이 악역은 조정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욱 용서하여 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율문에 죄가 모욕에 관계되면 수종을 가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 일은 익히 생각하여 처리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노숙동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법만을 지키실 군주가 아닙니다. 큰 공을 이루어 선양을 받았으니 이는 그 태종의 일과 같습니다. 어찌 사원으로서 나라의 전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옛 제왕의 일을 본받으시어 뒤에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이 무리가 직접 큰 악역을 범하고도 국내에서 편히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무엇을 거울 삼겠습니까? 또 그의 마음이 흉흉하여 끝내는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법으로 처치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이 비록 죄는 중하나 내가 즉위할 때에 한 것이 아닌데 어찌 반역으로 논하겠는가? 순임금이 상을 죽이지 않은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노숙동이 아뢰기를 순임금의 일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관숙 최숙이 주공을 위태롭게 하여 왕실과 이간하려 하였으나 이는 주공의 한 몸에 주나라의 형세가 달려있으니 주공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은 장차 주나라 왕실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오늘의 일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또 이르기를 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천신과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건자의 종친 도마 정부 대관들이 모두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처치는 이미 천신과 부합한 것이며 골육산장은 차마 못하는 바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우는 형제의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올량합지휘 첨사 모다오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임호하여 조화를 받으니 야인, 김도을, 온, 동오사계 등 32인이 반열에 따랐다. 조화가 끝나고 바로 사정전에 임호하여 김도을, 온 등을 인견하고 명하여 홍렴은 서랑에서 이들을 괴향하게 하고 드디어 종친과 제추들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정료 정해 첫 번째 기사 대서헌 노숙동 우사관 이영견이 상소하기를 근자의 조율의 김옥겸 등을 이미 법대로 처치하였으나 수악인 이유 등이 구차하게 생명을 이어가기를 전과 같이 하기에 신등이 누차 논청하여 마지 않았으며 감히 정쟁까지 벌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입지 못하여 그 불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 등의 죄악은 천디 용납되지 않아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골육지친을 차마 법을 받게 할 수 없다 하시니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유 등이 흉악한 모의를 하던 날 과연 골육에 대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유 등에게 참아 못하더라도 유 등의 마음에는 전하께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유 등의 죄는 실로 종사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비단 온 나라의 시민이 함께 분노하고 미워할 뿐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이미 다 아는 것이니 비록 사언으로 가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일이 비록 대의에는 맞지 않으나 끝내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 불가함을 아신다면 마땅히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을 따라서 의리에 맞게 하려고 힘써야 하는데 어찌하여 사언을 쫓으시고 대의를 망각하시면서 한나라 시민의 바라는 바를 거절하십니까? 또 반역은 다만 공모만 하여도 그 수종을 가리지 않는데 이제 악역에 부화했던 자가 혹은 죽음을 면하기도 하고 혹은 편안히 경읍에 살고 있는 자도 있으며 그 이미 법에 처치된 자도 또한 연좌하지도 않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무슨 형법입니까? 전하께서는 큰 공훈을 세우시고 대명을 받으셨으니 후사의 취할 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데 그 어찌 법을 굽히시고 온정을 하시어 천하만대의 큰 제방을 허물어뜨리십니까? 신등은 마음속으로 단연코 그 불가함을 알고 있기에 기필고 소청을 얻은 뒤에야 말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시고 모두 법으로 처치하시어 국법을 바로잡으시고 중인의 울분을 흔쾌히 풀어주시면 종사에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정쟁은 조정에서 정의를 벌이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성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자가 공사로 인하여 의정과 상회하는 예도는 한결같이 정통 11년 5월에 수교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약 공사로 인하여 상회하는 것이 아니면 대군은 북벽에 여러 군은 동벽에 위품 이상의 종지는 각기 그 차세에 의해 여러 군 뒤에 앉되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영선대부인 종지는 권도를 쫓아 남행의 동쪽 가장자리의 승상에 앉고 의정은 서벽에 정일품 산관은 한 줄로 앉고 위품 이상은 각기 그 차수에 따라 영의정 뒤에 앉되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통경대부인 당상관은 권도를 쫓아 남행의 서쪽 가장자리에 성상에 앉습니다. 만약 공신의 연회 같은 일로 서로 접할 때는 종친과 조관은 비록 당상이 아니더라도 또한 권도를 쫓아 남행 당상 뒤 성상에 앉되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앉는다. 행례는 여러 군이 의정 및 동서벽의 이품 이상과 더불어 대군 앞으로 나가 그 중심을 머리로 삼아서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차례대로 서서 일시에 행례하고 나서 각기 그 위차로 나아가서 마주보고 다시 일시에 행례하고
명선대부, 통존대부 등 당상관 이하는 권도를 좇아 청아를 면제하고 동서로 나누어 앞으로 나아가 행례하기를 평상의 의제로가 같이 합니다. 다만 북벽은 일시에 행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였다. 정통 11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다. 군은 대군이 아닌 왕자를 말한다. 남행은 남쪽 주를 말하고 승상은 옛날 당 하관이 앉던 의자의 하나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개성부 숭효사의 중 해산이 승려, 보문, 명신, 서리 등 난언을 고발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공문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올량합집이 소증거, 두말, 은과 알타리 호군, 동오사, 부사정, 동무, 내야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전에 수교한 것을 살펴보니 새로 편찬한 진서를 반포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훈도들이 유의해서 강습하지 않기 때문에 매양 진법을 실시함에 임하여 그 시행하는 방법이 어두워서 당황하는 것은 몫이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병조, 훈련관, 제조, 도지무가 보강할 때 장부를 비치해 놓고 군사로서 구전한 자에게는 통에는 7분을 주고 약에는 5분을 주고 조에는 2분을 주고 불통한 자에게는 전사를 7을 삭제하게 하며 군사가 아니면 매년 2번 도목에 10차 이상 통한 자는 가자하고 10차 이상 불통한 자는 강자하며 오약은 1통에 준하고 조는 1불통에 준하며 그 계산에 준해서 작업을 올리고 내리게 하여 권장하고 또 징계함을 보이도록 하시고 오직 어전에서의 고강만은 본시 평상시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그 분수를 배로 하여 불통한 자는 분수를 배로 하여 전사를 삭제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구조는 벼슬을 임명할 때 당하관은 전조에서 벼슬을 임명하고 구두로 임금에게 승인을 받은 일이다. 여기는 구전 출신을 말한다. 통은 과거나 무고에서 성적을 매길 때 가장 으뜸되는 성적이다. 약은 과거나 무고에서 성적을 매길 때 보통 성적을 말한다. 조는 과거나 무고에서 성적을 매길 때 하등 성적을 말한다. 전사는 전의 사도를 말하고 강자는 작업을 강등합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원효연 좌도 도질제사 하한 처치사 유광 우도 도질제사 한서룡 처치사 이사평과 전라도 관찰사 이석경 도질제사 이화 처치사 이행검과 충청도 관찰사 정척 절제사 이종효 처치사 김윤수와 황해도 관찰사 겸 병마 절제사 유균우와 강원도 관찰사 겸 병마 절제사 김강수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견디기 어려운 추위를 당할 매양 변방을 지키는 노고를 생각하면 어찌 잠시라도 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서로 위로할 길이 없어 특별히 경들에게 잔치를 내리니 이로 인하여 한때라도 즐기기를 바란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친과 보마가 잔치를 정친부에서 베풀고 정난 주하익 공신들을 위로하니 임금이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당직한 승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회에 참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정지하기를 예제부터 종친 보마는 3개번으로 나눠 상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아래기를 앞서 신등이 이유 등의 일로서 두세 번 개청하였고 또 봉장까지 올렸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여 울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법에 의하여 처치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뒤에는 이 일을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임호하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으며 조그만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및 의정부 대관 그리고 병조 판사 이계전 이조 판사 박중손 승지 등이 배시하였다. 집이 이해가 술이 취하여 어탑으로 올라가 당나라 태종의 고사를 끌어서 이유 등의 죄를 강력히 청하니 임금 말하기를
너가 요순으로 임금을 기망하지 않고 도리어 당나라 태종으로 본받으라는 것이냐 하고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유사가 아뢰기를 건일 종친들의 봉희에 술을 소비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내 이로 인해 국가 용도에 모순을 가져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일찍이 한계 미 김질, 박수미, 김석재 등에게 내외의 용도의 수량을 상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대내에서 쓰는 술이 전혀 상정되지 있지 않아서 남용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위조 병조에 명하여 김질, 박수미, 김석재 등의 직임을 파면케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0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본대 의사는 그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 감찰은 품질이 낮아서 임명해 보낼 수가 없으니 청컨대 지비, 장령, 지평을 그 품질에 따라 겸임해 보내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1일 임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에게 문안을 드렸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1일 임진 두번째 기사 집이 이예에게 초피 이염을 하사하니 이예가 사언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어저께 술이 취하여 예의를 잃었으니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살해하지도 말고 혐의하지도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1일 임진 세번째 기사 올령압 상호군 유네이야 지위 무리가 와 골간 올적합 김가상계와 도만원 김시구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2일 개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습진하는 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2일 개사 두번째 기사 알타리 부만어 동도노도 혹은 문가을거 등 7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3일 가보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루 아래 임하여 조아이 공신 예조참이 홍윤성에게 표리 일투와 백금 25운 양중을 하사하고 드디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병조 당산 도진무에게 명하여 혼도에게 징법을 강습하게 하고 병조 천번 홍달손이 후를 쏘와 잇따라 적중시키니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3일 가보 두번째 기사 대관에서 와서 이유등의 단주를 청하는 임금이 어찰로 답하기를 내가 경등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골육은 상잔할 수 없으며 내 대순과 태종의 고사로 이미 마음을 정하였으니 경등이 돌릴 바가 아니다. 또 경등이 전지를 어기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도 억지로 와서 논청하고 있지만 오늘은 몹시 추우니 속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에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상과 방간의 일은 오늘과는 다릅니다. 주공이 관숙의 일을 처리하신 것으로 처리하시면 옳습니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미 내 수술을 보았을 것이니 다시 개청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3일 가보 세번째 기사 당초 함길도 부령사람 최달 등이 상언하여 본업을 고읍인 부고로 옮겨주기를 청하였으므로 그 도의 관찰사 제체사에게 명하여 그 편리 여부를 심찰하여 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에서 본도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부령 땅은 모두 모래와 돌로 되어 있어 변동사에 마땅치 않으며 또 옛 부고와 청암 등지의 인민들이 90여리의 길을 넘어서 꼴과 식량을 수송해 가니 방수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읍을 설치한 이래 옛 읍의 주민이 날로 적어지고 전지도 많이 황폐되어 가고 있어 장차는 속이 빌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부령에서 무산보까지는 거리가 겨우 20리인데 한 골짜기 속에 두 암문을 설치하였으니 민폐가 더욱 많습니다. 옛 부거의 성보와 관사가 지금 아직도 완전하고 견고하니 청컨대 도로 옮겨 설치하게 하시고 또 무선을 진이라고 명칭하고 무력이 있는 자를 뽑아서 절제사로 삼아 방수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4일 을미 첫번째 기사 대사원 노숙동 좌사관 대구 신전 등이 상소하기를 근일 신 등이 이유 등을 법대로 처치하기를 논청하고 복합까지 해가며 강력히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우회의 정으로 차마 법을 처치하지 못하시고 대순과 태종의 고사에 의거하시어 유시하셨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상이 순임금을 모살하고자 한 것은 순임금이 미천할 때 있었던 일이므로 그 해가 한 몸에 미쳤기 때문에 순임금이 상을 보존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정사를 보필하시는 것은 곧 주공의 섭정과 같습니다. 유 등의 흉모는 곧 관숙체숙의 난역을 선독한 것과 같습니다. 관숙체숙의 유언은 장차 주공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왕실을 흔들리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주공 한 몸의 이해가 아니었으므로 주공일지 그들에게 사언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병고는 순임금이 상을 처리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등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방간에 나는 태종께서 정권을 잡고 계실 때가 아니라서 아마도 역시 오늘에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으며 더욱이 방간은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어 먼 지방에 안치하였던 것이니 요 등과 같이 작질과 부기가 평시 그대로인 것과는 다릅니다. 요 등의 주약은 하나라 시민이 의리상 같이 하늘을 이고서 살지 못할 일이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하는데 성상께서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정원에 명하시어 대간의 말을 계달하지 말라 하시고 성지까지도 또한 나와 보지 않으니 신등이 명을 듣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면 그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언로를 열어놓아야 하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그의 언관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를 신등이 더욱 분노를 하고 개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정을 굽어쫓으시어 명백히 그 주회를 다스림으로써 난적의 무리를 징계하시고 신민의 여망을 위안하도록 하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했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사관원에서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이 모두 어리석은 자들로서 언관을 승핍하게 하였으나 제넉이 직임에 맞지 않아서 항상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자의 이유 등을 법대로 처치하시라는 사유를 가지고 번독하게 하였으니 윤호를 입지 못하였으니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어진이의 진로를 막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등의 직임을 파면하시고 어질고 능한 인재를 다 기다리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도 역시 상사에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알타리 도만우 동막내가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임어하여 조참을 받았는데 야인 동막내도 반열을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지평 안중후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관직을 제수할 때 의정부 당산 일원이 입참하라고 명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세종조 때에는 정부 당상도 그 직임이 이조 병조를 겸하지 않으면 이를 관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쫓아서 한 예를 이루게 되면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달한 바는 매우 좋다. 그러나 내가 제수할 때 매양 사람을 널리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히 더불어 의논할 따름이다 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현재로서는 실로 의심할 것이 없으나 이 뒤에 가서 어떤 패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본시 시험해 보려는 것뿐이고 이것을 법으로 이루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안중후가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감찰 최정 이증습 등이 밤에 그 동료 박수종의 집에 모여서 기생을 불러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기생을 수종 환자가 밤이 깊어도 파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몰래 최정 등의 안장 점 등자를 잘라내어 욕을 보였다 합니다. 감찰은 일반 관원에 비할 바 아니니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종부시에 전제하기를 무릇 종친의 고관은 이를 전 참사에 이문하여 여러 대군 및 유사에게 알리고 여러 군이 그 허실을 조사한 연후에 전제를 취지하여 휴가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고관은 옛날 관원이 휴가를 청하던 일이다. 전 참사는 종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종친부의 속사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통사 김허의를 보내어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온 중국인 아고대 등 5구를 요동으로 안동하여 풀어보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 지휘 다롱가와 사정 이호신파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들의 봉희를 보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승지 승산문에게 말하기를 근자의 외인 야인들이 오는 것이 전의 갑절이나 된다. 너가 여러 차례 그 지대에 패단을 진달하였고 내 역시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기한 처음에 승의껏 대하지 않으면 저자들이 반드시 혼돈을 일으켜 그 후환이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이영의 중부에 있는 집은 영천군 윤사로에게, 이문의 자산에 있는 집과 조유래의 큰 집은 임영대군 이구에게, 정애의 집은 김파지에게, 이전의 집은 소윤 권은에게, 전의 동문 밖에 있는 집은 영흥대군 이염에게, 이유의 북부에 있는 작은 집은 영찬위와 공주에게, 이의 집은 이조천판 권남에게, 조완규의 집은 익형군의 이관에게, 허축의 집은 호군 안경손에게, 신근지의 동부에 있는 큰 집은 사직 이몽가에게, 작은 집은 성균 사이의 정수충에게, 신경지의 집은 대후군 유사에게, 진유번의 집은 첨지중추원사 마흥기에게, 조유래의 작은 집은 전첩 설계조에게, 유의 남부에 있는 작은 집은 계양군 이증에게, 윤기의 집은 사인 이극감에게, 김년의 집은 대제학 신숙주에게, 최영손의 집은 예조참이 홍윤선에게, 홍윤선이 전해받은 이승의 집은 군기부정 홍순손에게 하사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수 원고와 이세수 원문이 각각 사제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8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천천현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야인 도만업 김시구 등 27인도 호종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8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알타리의 도만호 마구 온파 상호군 마근파와 골간 올적갑의 과이 장군 유무진계 김가영계 부만호 유호토 김진가 등 1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들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영에 사는 사제감 종 국로가 나는 한 근인을 추국하여 아래고 옹진에 부처한 최말철을 석방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여진만호 호시네와 올량합 사직 이사오리와 올적합 가을다가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선자의 의정부에 수교한 해당 절목에 무릇 형옥의 취초는 실정을 밝혀내도록 힘쓰라 하였는데, 요즘 청송하는 관리가 다른 사람이 바친 작물을 먼저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하여 억지로 취초를 받아 함정 속에 몰아넣듯이 하고, 또 도둑이 아무 사람과 한패가 되었고 아무 집이 와주가 된다고 거짓으로 끌어넣으면 관리들이 그 술책에 빠져 문서를 만들어 잡아들이니 죄 없는 사람이 화를 당하는 일도 있으며, 도둑 잡기를 자문하는 자는 그 상을 타는 이익을 위하여 비록 작물의 증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도둑이라고 지적하여 잡아서 고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는 한패인 것이 명백한 것과 도둑질한 작물이 나타난 것 외에 서로 끌어넣거나 도둑질한 자체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는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라. 또 관찰사나 수정들이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아니하여 법이 나가기 전에 잡아 가둔 자를 이제까지 한 사람도 사실을 가려서 석방한 것이 없으니 심히 부당하다. 내년 정월 금날까지 하나의 옥에 갇힌 강도와 절도로서 작물이 나타난 자와 한패이거나 와주가 명백한 자 이외에는 즉시 놓아보내고 그 수를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입직하는 군사가 무시로 모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병법에 밟지 못하고 수기가 허술하다. 그러므로는 대내의 종과 북을 번갈아 치거든 강문을 파직하는 군사 외에 입직한 군사는 모두 군기를 정돈하고 각기 그 위의 절제사와 영설호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장전 문 밖에 모이고, 입직하는 병조와 도진무소도 모두 모여서 대령하라 하였다. 영설호군은 강령에서 군사를 직접 지휘하고 인솔하는 호군이다.
도진무소는 초기의 병조와 더불어 오위를 총지휘하는 군문이다. 세조 12년 1466년에 오위 도총부로 개편되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정척 절제사 이종효 처치사 김윤수 등이 전을 올려 사연을 살해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지휘 이시은가 만호 아합 등 11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유규가 전을 올려 사연하는 것을 살해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개청하기를 강원도의 영로는 좁혀한데 역성은 사람이 미천하고 직급이 낮으며 또 일에 경력이 없어서 관역의 모든 일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청컨대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여 대창도로 이끌고 찰방을 차견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4일 일사 첫 번째 기사 홍윤성을 추중 협창 정난 좌익공신 예조 참의로 심기를 첨지중추원사로 신자교를 사관은 우정은으로 강진 유성원을 겸 사헌지비로 이승소 홍경손 김명준 윤험을 겸 장령으로 구달중 김양경을 겸 지평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직과 종묘 납향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나빌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구하는 제사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사철 운성부원국 박종우 공조판서 김문기 조하승지 구치관이 명을 받들어 야인에게 벼슬을 주는 일을 논하였는데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불러들여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올량합 사지 어사거 부사정 김파로 부만우 수이응가 부사정 김아을사 보울개 지휘 초양계 등 1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우참찬 황수신 예조판서 김하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고려에 의하여 후궁을 뽑아들이소서니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황수신 등이 다시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가 이어서 활서기를 구경하였다. 병조참의 이여장 지사 황종손에게 명하여 내금이 진법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중에서 봉사를 올리는 자가 많았다. 승정원에 명하여 취할 만한 것을 골라서 아뢰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제포 만호 유홍무는 감고 김영지 등이 몰래 군기를 판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감찰하지 아니하였고 일이 발각되어 취획할 때에 미쳐서는 숨기고 깊이 하였으니 명하여 유홍무를 파직시키고 병조로 하여금 대체를 알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 전지하기를 지난번 의정부의 수교에 의하면 대간 등이 정조의 영사를 불러서 제수한 사인을 묻고 당상과 난관까지도 계달하지 아니고 먼저 스스로 행문하여 비밀을 삼가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만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취지하여 행문하라고 하였다. 이 뒤로 고획할 일이 있으면 먼저 영사를 불러서 여러 난관에게 묻게 하고 일이 잘못되었으면 계달하여 행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7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올량합 중추 낭발 아한 혹은 어허무 만호 인다지 김이하소 상호군 동삼파로 사지 원도모하 등 29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좌찬성 이계린이 졸하였다. 이틀을 철저하고 쌀콩 아울러 40석 종이 100권 송지 유둔 납촉을 사부하였다. 이계린의 자는 자경이요 한상군 이색의 손자이다. 정순공주의 사위였다. 돈영부 승에 보임하여
하였다가 옮겨서 판성공감사에 이르렀는데 세종이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 우찬승이 이르렀다. 세조가 즉위하자 조아의 공신에 호를 내려주고 한상군에 봉하였다. 이때 조하연이 나이가 55세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하며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받들고 일을 처리하는 데 결단성이 있으며 바른 것을 지켜 굽히지 아니하였으며 문전에는 사할이 없었으나 문무에 큰 재주는 없었다. 아들 넷이 있었는데 이숙, 이훈, 이해, 이규이다. 시온은 공무인데 일을 맡아보는 것이 굳건한 것을 공이라고 성품이 강직하고 위치가 고든 것을 무라고 한다. 사할은 사사로 찾아와서 청탁하는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이해 일본국의 여러 곳에서 사인으로 보낸 외인이 6,116명이니 예조에서 지대하는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대마도는 적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이니 등이구 원성과 기타 깊고 먼 구주의 외인이 나라에 도움도 없는데 동납 철을 많이 가지고 연달아 왕래함으로 백성들이 폐를 입고 국가의 비용도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이후로는 매양 답사할 때 마땅히 말하기를 예로부터 일군 나라와의 통호는 혹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해에 한 번씩 통하여 신의를 지키고 침묵을 도모할 뿐인데 조카는 정성을 바친다고 말하지만 1년에 사자가 몇 번씩 이르러 연달아 왕래하면서 오직 이익을 도모하기만 힘쓰니 진실로 간곡한 정성을 바치는 도리가 아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보내더 1년에 한두 차례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혹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관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때 양식과 물건과 또 아울러 지급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또 본조에서 괴양할 때에도 이러한 뜻을 아울러 말하게 하소서. 1. 여러 곳에서 사송한 외인 가운데 지대하는 절차를 모름지기 이문하여 회보를 기다려야 할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에 따라 서울에 올라오는 자와 배를 지키는 외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양식을 그 고을에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오래 머물게 되어 폐를 입힘이 더욱 심하니 이후로는 배를 지키는 사람과 돌아가는 객인이 포소에 머무르는 동안 먹을 양식은 모두 3일 안에 지급하고 또 객인이 처음 포에 이른 날과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날과 돌아와서 포에 이른 날과 바다를 향하여 떠난 날을 그들이 있었던 고을에서 즉시 전부하게 하고 만일 오래 머무른 자가 있으면 만화와 수령을 논제하소서. 1. 객인 등이 배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식을 더 받게 하려고 포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와 서울에서 포로 돌아갈 때에 이르는 곳마다 머뭇거려 자칫하면 3, 4, 10일을 경과하니 그 패단이 한이 없습니다. 만약 올라올 때는 짐이 혹 무거워서 일정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돌아갈 때는 모름지기 하루에 60리를 가게 하고 까닭없이 머무는 자는 예정 일수보다 넘은 일수를 계산하여 배를 지키는 사람 양식을 주지 말게 하소서니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이사철, 정창선, 황수신 등은 말하기를 대마도는 적의 소굴이며 또 여러 외인이 출입하는 관문이므로 접대를 가장 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구주에 멀고 깊은 곳의 여러 외추는 비록 기묘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철, 석류황은 국용에 매우 필요하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일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실로 무화를 통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또 매양 사람을 수여하는 것은 실로 후하게 대접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니 후하게 대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바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말로서 오겠다는 뜻을 면대하여 꾸짖으면 먼 나라 사람들이 신랑을 일으켜 두렵습니다. 이제 이미 편지를 써서 대마도 도주 종성직에게 붙였으니 우선 회답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외선이 이르러 정박하면 이미 세운 법에 의하여 역마를 달려 예조에 전부하게 하고 예조에서도 마땅히 즉시 회답할 것이며 내왕하는 일정은 이수를 계산하여 숙박할 것을 미리 정하고 만약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안동하는 향통사에게 죄를 주고 포를 돌아간 뒤에 유련하는 양식은 주지 않게 하소서 하고 환학은 말하기를 예조의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랐다. 관대는 관사에서 외국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다. 계기는 외국의 대명이고 대명, 소명의 제후들이 보내온 사자들을 말한다. 향통사는 각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역관의 일을 하던 통사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이 계린이 졸한 까닭으로 소천을 올리게 하니 종친과 백관들이 육선을 올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동부성지 이휘에게 명하여 이 계린을 집에 가서 조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올형합 상호군 난구 난 호군 우로가 부사적 김시시계 부사적 아미대 등 13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제가 사제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올형합집이 아양가 부사직 마가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처음에 중의위 유신, 유생, 이경로, 신중행 등이 중득전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득전을 침해할 모욕하고 지고 있는 쌀을 강에 던지는데 득전이 영흥대군 이염에게 고하니 의미 이를 임금에게 아뢰어 사헌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듣건대 득전이 침해 당할 때 가졌던 쌀은 바로 영흥대군이 선후를 위하여 제를 올릴 쌀이었는데 유생들이 강제로 빼앗아 물에 던졌던 것이다. 사헌부에서 이를 듣고도 신문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인가?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집이 이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러한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었다면 어찌 신문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언에 이르기를 사람이 궁하면 가시라도 붙잡는다고 하였는데 득전이 유생들과 같은 배로 강을 건너다가 매우 괴롭게 침해당하였으니 바로 호소하여 구제바라는 것은 사람의 심정이다. 너희들은 이래 듣고도 신문하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을 둔 것이다. 그것을 다 말하라 하니 지평, 안중후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득전이 부에 이르러 제를 올리 쌀이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흥대군 집에서 지고 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유생을 고신하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어찌 사정을 두었겠습니까? 하므로 전교하기를 이경로, 신중행은 마땅히 다시 고신할 것이며 유신은 공신의 후예이니 우선 힐문하라. 유생들이 매양 중을 광망하다고 스스로 이끌고 여러 번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선후는 소훈왕후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점을 받았다. 야인, 낭발, 아한 등 외에 호군, 정대량이 수반하였다. 수반은 반열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여진, 부만호, 김, 모다오, 올량합, 호군, 동량합 등 17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지편 안중후가 본부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제 전지를 내려 대간으로 하여금 정조의 영사를 불러서 제수한 일을 변액하였는데 만일 말이 난관에게 미쳤다면 청컨대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먼저 물은 뒤에 계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노하여 안중후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친히 조종의 정사를 보아서 올리고 내치고 쓰고 버리는 것은 내가 실루하는데 난관에게 무기를 청하는 것은 참으로 나를 농락하는 것이다. 이런 오활한 말을 한 자가 누구인가? 대간에 둘 수 없다 하였다. 안중후가 대답하기를 이 논의를 주장하는 이는 집이 이예입니다 하니 명하의 명이예를 파직시켰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강령전에 나아갔다. 해양대군이 풍정을 올리니 종친 영해군 이상과 부마 하성미 정현조 영천이 윤사로가 시연하였다. 승지 주서 사관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석산이라는 자가 그 친구 신간과 함께 놀러 갔다가 여러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종이 형조에 고하였다. 형조에서 신간을 잡아 공문한 신간이 말하기를 이석산이 첨지 민발의 첩 막비를 몰래 간통하였고 또 가자인 검자를 유혹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검굿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형조에 계달하니 명하여 신간과 막비를 의검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가자는 노래하는 기생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정평우진, 탄정 소필홍, 등원정천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3일 가빈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이 전을 올려 사연을 살해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3일 가빈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의 여러 아문의 제본을 바로 본조의 계목과 같은 것입니다. 제본의 경례를 보면 시면과 날짜에 인을 짓고 당상과 그 해당 사의 난관이 모두 성명을 썼는데 본조의 계목은 비록 군정, 혁명, 정곡 등의 항목인
중요한 일에도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쓰지 아니하여 오래 지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여러 암문 계목의 날짜 밑에는 당상과 해당 난관의 신이라고 이끌고 서명하고 날짜와 종이를 붙인 후면과 세보 자면에 모두 인을 찍고 계본 안의 세보 한 곳에서 인을 찍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시면은 첫머리고 세보 자면은 물로 씻어서 정정한 글자면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3일 가빈 세 번째 기사 올량원 만호 김사로합 등 13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갔다. 세자와 종친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유고국 사자 도안 외 혹은 정대랑 및 야인 낭발 아한 등 62여인을 인견하고 술을 하사했는데 종친이 차례로 임금께 술찬을 올렸다. 야인에게 명하여 화를 쏘게 하고 작질의 높고 낮음과 불악의 강약에 대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1등인 낭발 아한 등 5인에게는 각각 안마, 도자, 유한, 세도, 앙랑 등 2등인 아롱다게 등 6인에게는 각각 말 한 필과 유환, 세도, 도자, 양랑을 3등 유네야 등 50인에게는 각기 청홍, 명포 각각 세 필과 도자, 유환, 세도, 양랑을 도안, 정대랑 등 2인에게는 각각 호피, 표피 한 장, 세주, 세필, 양랑을 하사하니 외인과 야인이 모두 절하여 살해하고 배가 부르게 먹고 취하여 관으로 돌아갔다. 관에서 머물러 있던 야인들이 그 하사 물건을 보고 성내어 말하기를 우리들도 새 임금액을 배할하려고 험한 길을 넘어왔으니 그 정성은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임금의 은혜가 이처럼 고르지 못한가 하고 서로 다투어 형세가 장차 서로 해치려고 하므로 감옥안에 이를 계달하니 도승지 박원형 병조 참판 홍달선 명소하여 사정전에서 의논하게 하고 홍달선과 예조 정난 우계번에 명하여 북평관에 가서 의리로서 타이르고 또 위협하니 야인들이 모두 복종하고 싸움을 그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hen물이 하였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았다. 외인과 야인이 수반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다시 이해를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일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중해산이 중보문을 해치고자 하여 무고하고 난언하였으니 유리의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여 역 3년을 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일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올량압 만호 동유두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부스 원승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 석산의 시체를 반송전 밑에서 찾았는데 칼로 난자고 눈을 빼고 새를 베어 잔인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모른지 끝까지 밝혀 다스려야 하겠으니 청컨대 이달 금은 나를 향하여 잡을 수 있게 고하는 자가 있으면 사비 101을 살해한 사람을 고발한 예에 의하여 양인은 이 작업을 띄어 올려서 관직을 상을 쓰고 선인은 면포 100필을 주고 수죄 이외의 종범으로 자수한 자는 죄를 면해주고 이웃 관령으로 사실을 알고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게 하고 이것을 중예에 두루 휴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금 후에 임금이 의심하여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변하여 다르게 되는데 이 석산의 시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진짜인 것을 알았는가 하고 동부승지 이휘에게 명하여 본부와 같이 법검하게 하였다. 이휘가 시체가 있는 곳에 이르러 검시를 마치고 돌아와 아뢰기를 신등이 이 석산의 시체를 보니 눈을 빼고 엄경을 베었으므로 창으로 찌른 흔적이 몸에 두루 있었습니다. 신이 매우 이상하게 의심하여 바로 민발의 첩 막배의 집에 이르러 보니 외청에 뿌려진 피가 벽에 가득한데 종이로 바르고 또 피를 닦은 흔적이 있으며 그 청 바닥에는 흙을 깎아버린 흔적이 있고 또 모래로 피를 덮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피냐고 물으니 그 집 사람들이 황급하게 대답하기를 말을 치료할 때 흘린 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작은 철창을 찾았는데 이 석산 시체의 창으로 찔린 구멍과 맞춰보니 서로 합하고 또 이 석산에 신었던 신 한 짝이 없었는데 막비의 집 좌요 밑에서 전정 한 짝을 찾아내어 비교해보니 바로 그 한 짝이었습니다. 또 이 석산의 친모와 유모 및 신간 등을 불러 이 석산의 몸에 무슨 지금할 만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어미가 이르기를 발꿈치에 검붉은 흔적이 있고 또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머리털이 모두 빠졌다고 하기에 징험해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또 신간이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니
민발이 죽인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민발을 가두고 막비를 고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얼마 안 되어 민발을 석방하고 전교하기를. 민발은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또 원정의 공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이로 몸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또 승정원에 묻기를 만약 민발의 소위라면 민발은 원정 공신인데 어떤 율로 과제할 것인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민발이 비록 공신이나 이석산도 또한 공신의 후손이므로 공신이 공신을 죽였으니 죄를 감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의심하여 다시 조사해 상을 걷고 죄인을 찾게 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민발의 소위인 것을 알았으나 이만 갈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어떤 녹사 한 사람이 밤에 길을 피하여 길가에 인가에 들어갔더니 화살이 소리를 내면서 어깨로 지나갔는데 화살을 주어보니 화살대에 민발이라는 두 글자가 씌어 있어 그 이웃에 물으니 바로 민발의 첩의 집이라고 하였다. 민발은 얼굴이 흉악하고 목소리가 거칠어 용맹하는 의리가 없었다. 일찍이 그 형 민서와 더불어 민서의 첩 간부를 구타해 거의 죽게 하였다. 새는 부자지이다. 복금은 일단 검한 시트를 중앙에 관해 다시 검시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6일 정사 두번째 기사 올량압 도만호 김파아대 등 23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7일 무원 첫번째 기사 세자가 강령전에서 풍정을 올리니 종친 영해군 이상이 시연하였다. 연창위 안냉담 화승위 정현조 영천군 윤사로 청승위 심안의 도진무 박강 도승지 박원영 우승지 한 명의 좌부승지 상사문 우부승지 조승문을 불러 수를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7일 무호 두번째 기사 여진 선량장군 김가하, 골관, 올적합, 이여을어 등 14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8일 김이 첫번째 기사 올량압 만호 호신파 골관 올적합 사정 이다양계 알타리 도만호 이귀야 등 2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9일 경신 첫번째 기사 입직한 여러 제추와 권례 여러 사의 관원에게 명하여 밤을 세우게 하고 술과 도탕을 하사하였다. 도탕은 노름돈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19일 경신 두번째 기사 문종실록을 보록감에 봉헌하고 수천관을 의정부에 모아 사연하였는데 도승지 박원형 좌부승지 성삼문에게는 명하여 소논을 하사하고 또 승전 헌관 정균에게는 명하여 향온, 장록, 감귤 등의 물건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서각배를 보내니 내가 일찍이 서던 물건이므로 다른 데는 쓸 수 없으나 경등을 위하여 특별히 하사한다 하였다. 보록하는 역대로 편찬한 실록을 보관하던 춘추관의 사고이다. 향후는 찹쌀과 맵쌀을 찐 다음 끓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펴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습니다. 내국법온이다. 세종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20일 신유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물은 노비를 소송하는 자는 도관에 입부하고 원과 피고로 하여금 날마다 도관에 나와서 서명하게 30일 안에서 15일 동안 송사에 나가지 아니하면 송사에 나온 자에게 주게 하였는데 이 법을 세운 뒤로부터 간사한 무리들이 만일의 요행을 바라서 비록 자기의 노비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외람을 됨을 무릅쓰고 진속하며 일찍이 잘못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던 자도 또한 인연의 업무를 꾸며 오래 성정에 서서 날마다 서명하니 이로 인하여 송사하는 자가 날마다 늘고 혹은 당자에게 연고가 있어도 대신 송사리가 없거나 혹은 양식을 싸가지고 멀리 와서 오래 머무를 양식을 감당할 수가 없거나 혹은 온 가족이 여러 달 전염병을 앓는 자는 당연히 찾아야 할 노비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또 송사를 듣는 관리가 분변하기를 끓여서 앉아서 서명하는 기한이 차기만 기다리고 시비곡직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니 그 배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 법을 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가는 형조에 속하는 낭청인데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 때 변정원으로 고쳤다가 다시 장혜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1일 임술 첫번째 기사 해에 양쪽으로 고리가 있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정정 남랑에 나가서 종친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졸란 즉 영의정 부사 윤번에게 전례대로 봉증을 더하여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올량업 도만옥 김고로 등 19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연지가 전을 올려 사연을 살해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골간 얼적한 만호 유권자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려 식업의 백성을 각각 본역에 충당시키도록 하였으나 아직 그 역을 정하지 말고 그 자원을 들어주어 취재하여 수용하고 입격하지 못한 자는 역을 정하라. 식업은 공신에게 내려주어 그 조세를 거두어 쓰도록 하던 고을 또는 민호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올량업 대후공 김두난대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중축 동송로 천모가 등 1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제주 도안무사에게 유시하기를 감귤은 종미에 천신하고 빈객을 대접함으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과실 중에서 검귤과 유감과 동정귤이 상품이고 감자와 청귤이 다음이며 유자와 산귤이 그 다음인데 근래에는 배양을 잘못하고 또 바람과 추위의 해를 입어 예전에 심은 것은 거의 없어지고 새로 심은 것은 무성하지 못하며 또 성질이 바람과 추위를 타서 인가의 양지바른 울타리 안의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에서는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나 공가에서는 비록 과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심어서 뿌리가 빽빽하고 무성하여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공은 갑절들어도 도리어 사가에서 기른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민호에 부가하여 곡물을 채우는데 나무를 심는 것 집에 겨우 열매를 맺으면 억지로 간수하게 하고 나를 헤아려 표지를 달고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곧 징속하게 하고 또 주호로 하여금 간부까지 운반해 오게 하며 만일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형벌을 엄하게 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무를 심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는 혹 뽑아버리기까지 하니 이 뒤로는 잘 재배하여 기르는 자가 있으면 부역을 면제하여 완율하고 또 따로 간수하는 사람을 두고 관에서 스스로 운반하여 주호에게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며 또 귤과 유자는 3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 익기 시작하여 겨울에 따는데 반쯤 익었을 때 씨를 받아 심으면 유감이 감자가 되고 감자가 유자가 되고 유자가 탱자가 되며 맹년 3월 4월 무르 익을 때를 기다려서 씨를 받아 심으며 반은 봄나무가 되고 반은 다른 종자가 되니 이제부터 법대로 씨를 받게 할 것이며 또 금귤은 오직 중법년의 집에 한 그루가 있을 뿐인데 그 집에 불이 나서 말라 죽은 뒤에 다시 싹이 나서 예전처럼 열매를 맺는데 만약 다시 마르면 절정이 될까 두려우니 제주, 대정, 정이 세 고을로 하여금 법대로 접을 붙이고 본 그루는 침해하지 말게 하고 공사처의 양달쪽 땅에 널리 펴서 심을 것이며 또 감자를 처음 따서 껍질이 두껍고 몸이 단단한 것을 골라 저장하면 비록 4, 5월에 이럴지라도 빛깔과 맛이 변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골라 담아서 단단히 봉하고 거듭 싸서 별도로 진상하는 것을 시험하소서. 또 유감을 심어 감자된 것은 몸이 작고 껍질이 연하여 잘 터지며 그 맛이 보통 것보다 갑절 좋으나 봉하에 진상할 때 부드럽고 연함으로 인하여 쉽게 물러 허물어지므로 다방에서 퇴각하고 논핵이 뒤따라 일어나니 수령들이 책임을 두려하여 드디어 맛이 좋은 물건을 공상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별도로 그릇을 만들어 담고 사이에 다른 물건을 끼워서 부딪혀 깨어지지 않게 하고 표를 싸서 특별히 하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새 고을 수령은 적당하게 보치하여 위로는 국용을 족하게 하고 아래로는 민폐가 없도록 힘쓰며 또한 미편한 사건이 있거든 다시 잘 생각하여 깨달아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26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내륙 아래 나아가 올량합 60인 여인을 인견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26일 정령 두 번째 기사 야인 도마노 배 마라가 등 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올량합 중추 유상동합 등 2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일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제도에 사원부 3억을 나누어 주기를 1. 무릇 관찰사와 본부에 입문하는 것은 평관을 쓴다. 1. 서리, 반행, 기관 각 한 사람씩 데리고 다니되 만일 몰래 다니면서 민간의 물건을 구색하거나 또 뇌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법률에 의하여 죄를 논한다. 1. 수령은 규정에 의하여 예를 행하는 외에는 감찰과 서로 보지 못하고 관찰사는 처음 서로 만나는 것과 공사로 인하여 서로 만나는 것 외에는 역시 서로 보지 못한다. 1. 수령의 장수와 수령 만호의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혹은 여염에 가서 방문하고 혹은 아리를 보내고 안액하되 산품이하는 직접 불어서 문초하고 당선관 이상은 공함에 내어서 문초하되 경 등은 곧 행공하게 하고 사증이 명백한데도 불복하는 자로 산품이하는 고신을 거두고 구금하여 추국하고 당선관 이상은 사유를 갖추어 취지하여 구금하며 고신해야 할 자는 모두 취지한 뒤에 시행한다. 1. 사련인을 관찰사에게 입문하여 잡게 되면 반드시 늦을 것이므로 역마를 내어 잡으라고 계문할 일이 있어도 역마를 증가를 한다. 1. 자기의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수, 수령, 만호, 역성 등의 잡범을 구하는 것은 듣지 말 것이다 하였다. 평관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 또는 하관에게 보내는 공문서이다. 또는 동급관청끼리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공문서는 첩정 또는 첩보라고 하였다. 사련인은 연료자이다.